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폐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폐암이 뭔지, 어떻게 걸리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폐암이 뭐예요? 폐암은 말 그대로 폐에 생기는 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률이 3위, 사망률은 무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말 위험한 암이죠. 폐암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에요. 비소세포 폐암이 전체 폐암의 8,085%를 차지하고 있어요. 15에서 20%가 소세포 폐암이죠. 이 두 가지는 치료 방법이나 예후가 조금 달라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걸리나요? 자, 이제 폐암의 원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흡연이에요. 놀랍게도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배에서 80배까지 높아진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숫자죠?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다른 원인들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간접흡연, 주변 사람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위험해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미세먼지도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직업적 노출, 성면, 라돈, 니켈 같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기존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폐결핵 같은 폐질환이 있으면 폐암 위험도 높아져요. 유전적 요인, 가족력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방사선 노출,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떤 증상이 있나요? 폐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지만 병이 진행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기침이 계속돼요. 3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피가 섞인 가래가 나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숨이 차요.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숨이 차다면 주의해야 해요. 가슴이 아파요. 특히 깊게 숨을 쉴 때 아프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목소리가 변해요. 쉰 목소리가 계속된다면 주의 신호일 수 있어요. 체중이 줄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체중이 급격히 줄면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아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폐암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어떻게 진단하나요? 폐암을 진단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해요.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흉부 X선 검사, 가장 기본적인 검사예요. 폐에 이상이 있는지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CT, 스캔, X선보다 더 자세하게 폐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작은 종양도 발견할 수 있죠. 조직 검사, 의심되는 부위의 조직을 떼어내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요. 이걸로 확실한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기관지, 내시경, 입이나 코로 가는 관을 넣어 폐 속을 직접 들여다보고 조직을 채취해요. 새침흡입 검사, 가는 바늘로 종양을 찔러 세포를 채취해요. 이런 검사들을 통해 의사 선생님들은 폐암인지 아닌지, 폐암이라면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폐암, 무섭죠? 하지만 걱정만 하고 있을 순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법들이 있거든요. 함께 알아볼까요? 금연이 최고예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이에요. 담배를 끊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죠. 간접흡연도 피해요. 주변에 흡연자가 있다면 담배 연기를 피하세요. 미세먼지 조심해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꼭 나가야 한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건강한 식습관을 가져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도움이 돼요. 운동을 해요. 규칙적인 운동은 폐 건강에 좋아요. 직업적 유해물질 조심해요.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다룬다면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세요. 정기검진을 받아요.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아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불행히도 폐암 진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 방법은 폐암의 종류, 얼마나 진행됐는지 이걸 병기라고 해요. 그리고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해요. 비소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의 치료법이 조금 달라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비소세포 폐암 치료 1기, 2기
주로 수술을 해요. 암이 있는 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추가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조요법이라고 해요. 3기,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을 병용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 상태를 보고 결정해요. 4기, 주로 항암화학요법을 해요. 요즘에는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도 많이 해요. 표적 치료는 암세포만 골라서 공격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면역 치료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죽이도록 돕는 치료예요. 소세포 폐암 치료. 소세포 폐암은 주로 항암화학요법을 해요. 암이 폐 안쪽에만 있는 제한병기라면 방사선 치료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후는 어떤가요? 예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앞으로의 경과를 뜻해요. 폐암의 예후는 얼마나 일찍 발견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아주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1기의 경우 5년 동안 살아있을 확률이 80%나 돼요. 정말 희망적이죠? 하지만 많이 진행된 4기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020주 정도 생존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자, 여러분, 오늘 폐암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조금 무서운 내용도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담배를 피우신다면 꼭 끊으세요. 금연이 어렵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강에 이상 신호가 느껴진다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보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 효과도 좋아지니까요. 우리 모두 건강한 폐로 맑은 공기 마음껏 들이마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지키기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